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그간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랠리를 좀 보이다가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이나 국내나 로테이션이 도는 느낌입니다. 최근에 반복적으로 언급드렸던 것은 빅테크 7 종목에서 다른 섹터로 혹은 다른 종목으로의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었는데 오늘 명확하게 그 흐름에 좀 방점을 찍은 듯합니다. 시장의 이슈들 정리하면서 전략까지 고민해 보시죠. 어제 국내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양지수 모두 오르긴 했습니다. 코스피 0.4, 코스닥은 0.1% 정도 오르면서 끝이 났죠. 다만 오르긴 올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특정 종목으로 쏠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생각나는 종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에코프로 BM, LNF 등의 종목으로의 자금이 쏠리면서 지수는 올랐으나 하락하는 종목은 오히려 많았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파월의 발언마저도 금리 인하 베팅 쪽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내년 5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낮출 것이다라는 컨센이 형성되고 있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것이 생각보다 너무 과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 오늘 밤사이 뉴욕장에 일부 반영이 됐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종목들의 하락이 갑작스럽게 툭툭 나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것은 대주주 양도세 매물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악재 없는 종목들의 주가 급락 현상을 우리가 이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지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인 10억 원을 올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내용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으로 넘어갈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베팅하기는 조금은 불확실하다. 정확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오면 너무나 수급적으로는 힘이 되는 내용이죠. 신규 상장 종목이나 품절주 이런 쪽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변동성 활용한 트레이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손바뀜이 나오는 종목군이 많아서 대응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로테이션이 돌고 있는데요. 강했던 HBM 혹은 신규 상장, 두산로보나 현대오토에버 이런 두산로보 같은 종목들일 거고요. 의료 AI, 변압기, 반도체 소부장 한동안 강했던 종목군에서 어제 엄청난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이 나타났습니다. 주성엔지나 SNS텍, 의료 AI 혹은 변압기 쪽 종목들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죠. 그러면서 로테이션이 돌고 다른 테마, 비트코인, STO나 우선주, 품절주, 요소수, 웹툰 이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좋았던 종목들에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로 자금 이동이 나왔습니다. 한쪽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은 신규 자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규 자금이 계속 유입된다면 골고루 같이 올라갈 여지가 있겠는데 컵 속의 소용돌이처럼 자금은 제한되어 있고 그 안에서 특정한 이슈나 혹은 또 다른 테마로 자금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크게 맞게 되는 거죠. 어제는 명확했습니다. 변압기, 의료 AI, 반도체 쪽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2차 전지나 비트코인 관련주, 해운조선 혹은 STO 관련주, 어제 짚었던 화장품 쪽 종목들은 강세였습니다. 이쪽 종목군들 제외하고는 꽤 많은 종목들이 내렸던 하루였네요. 2차 전지 쪽 좀 더 자세히 보죠. 어제 살폈던 내용들의 오늘은 연속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엄청 새로운 뉴스가 추가된 것은 없었기 때문인데요. 어제 전해드렸던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였죠. 미국의 IRA 세부 규정이 나왔죠.
해외 우려 집단에 대해서 보조금을 어떤 경우에 제외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해외 우려 집단에 부품을 쓸 경우 2024년도부터 보조금을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예로 들었었고요. 바로 그게 전해액 쪽이었죠. 솔브레인 홀딩스, 엔캠 등이 되겠습니다. 어제 전해액과 분리막이 이 논리로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SK 아이테크놀로지나 WCP 등이 급등이 있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나 엔캠, 덕산 테코피아도 주가가 모두 10%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의 합작법인에서 지분 허용률 25% 미만으로 생각보다 강경한 선택을 했던 미국의 입장 속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그들과 지분 부담이 좀 적은 쪽, 독자적인 공장을 둔 쪽이라고 증권가의 의견을 소개했었죠. LNF, 에코프로 PM, 그리고 LFP 쪽에서 요즘 자주 언급되는 첨보까지 모두 같이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2차 전지 종목군들에서 좋은 시세가 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차별화된 흐름은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좀 들어가 보죠. 일단 어제 두 종목은 정말 드라마틱했죠. 에코프로 BM은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1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에코프로는 지주사 디스카운트일까요? 7% 넘는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이 두 종목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10조 중에 3조 이상이 쏠렸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거래대금 잠식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에코프로 BM이 뛰니까 같은 양극재 쪽의 포스코 퓨처엠과 LNF가 함께 올라가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삼성 SDI와 양극재 수주 잭팟 이슈 전달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해외 IB 측에서 에코프로 BM 목표가 200만 원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출처가 좀 명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제 언급하지 않았었고요. 그 출처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의 변동으로 보시면서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건 혹은 오름폭이 굉장히 미미했던 업체들도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SK 이노베이션 혹은 LG 화학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웃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내용 때문이죠. 어제 전해드린 대로 한중 합작법인 중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의 지분을 사오든 아니면 출자를 해야 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시원하게 웃을 수가 없었다. 그런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차별화 움직임인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재무부의 이슈가 결국 중국을 억제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사 수의 기대감, 여기에 발맞추다 보면 체질 개선 이렇게 기대할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장의 자금 부담을 느끼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단기 업황 부담에서 벗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시세의 연속성이 중요할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들 체크해 보시죠. 자, 뉴욕장으로 갑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와는 또 사뭇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5주간의 상승 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왔고 또 거기에 걸맞는 하락의 이유들을 갖다 붙인 거죠. JP모건을 비롯해서 곳곳의 IB에서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전망, 상승 랠리가 너무 과했다 이런 얘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도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빅테크 중심으로 조금 낙폭을 키우는 흐름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여전합니다. ING 측에서는 내년도와 내후년도 해서 금리 250bp 인하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 10번의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으나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을 너무 땡겼었다라는 지적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속도 조절 움직임이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갔고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온스당 2,100달러대로 올라섰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종목별 흐름 보신다면 버진 갤럭틱이
17% 급락했습니다. 이제 1달러대가 됐더라고요. 정말 급락을 거듭한 이 종목인데 대형 우주선 개발을 위해서 18개월 동안 상업용 비행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과 추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소식, 감원 소식 등이 영향을 주면서 또 급락으로 진행됐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가격의 승승장구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4만 달러 돌파 이슈 코인베이스가 지금 석 달 사이에 60% 넘게 올랐는데 또 밤사이 추가 상승을 해냅니다. 5% 이상 뛰었고요. 그 밖에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세 번째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직원 17%를 해고했다라는 소식. 직원을 해고했는데 유저 트래픽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익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7%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하와이언 항공이 193% 주가 급등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와이언 항공이 알래스카 에어에 피인수된다라는 이슈 속에 두 업체의 주가가 명확하게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 상승률 상위로는 항공 쪽이 맨 위에 올라가 있기도 했네요. 자, 화무11홍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테슬라가 질주할 때도 그렇죠. 언젠가는 테슬라도 변동을 볼 것이고 엔비디아가 질주할 때도 또 언젠가는 변동을 맞이할 겁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야죠. 그 나름의 파도를 잘 타면서 우리는 주식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최근에 화무11홍은 이제 빅테크를 좀 빗대봤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었었지만 이들의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고 다른 섹터로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도 명확했네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 메타, 알파벳 등이 하락했고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꽤 많은 온기 확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시장에서 하루 사이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금리 인하 베팅을 경계하자라는 목소리에 금리가 올라갔고 달러가 강세를 떴고 빅테크가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5주 연속 올라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고요. 메타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내부자 이제 매도 부담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임원 4명이 매도한다라는 이슈 속에서 주가가 다소 큰 폭으로 흔들림을 보이기도 했네요. 우선은 엔비디아 흔들림과 또 최근에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서 AI 연결고리 종목들, 특히 반도체 중심의 하락이 있었고요. 엔비디아, 인텔, AMD, 램리서치 등의 종목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AI 뉴스는 계속해서 AI와 반도체가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AI 멈추기엔 늦었다. 곧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것이다 라면서 AI 구루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루라는 것은 스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AI 쪽의 선구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AI의 성장은 반도체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 흔들림의 파도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미즈호에서 GM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떨어졌지만 요 밑에 GM은 초록색 쨍하게 불을 켜며 상승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네요. 증시 일정입니다. 오늘 새로운 신규 상장 종목이 오늘과 내일 각각 있고요. 목요일에 우리가 EU와 중국의 정상회담 있죠. CBDC 관련한 일정이 있죠. 원전과 신재생 쪽에 자극 줄 만한 COP28 뉴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산업 뉴스로는 조각 투자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큰증권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정말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죠. 저희 수정 앵커가 자주 브리핑을 했었고 잠시 후에도 리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요소수 이야기가 2년 전에 그렇게 뜨겁게 있었다가 싹 사라지더니 어제부터 다시 등장하고 있죠. 미중 갈등의 또 결과물이고요. 요소수 대란에도 우리가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 이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고 요소수 대란 대책 마련에 여야가 합심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소수, 비료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시간 외에서도 시세가 있었으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굉장히 뜨거웠던 시세를 낸 종목군들 살펴주시죠. 네, 어제 이 상위권들을 보면요. 바로 토큰증권, NFT, 비트코인, 네. 해운주까지 저희 시간에 또 최근에 다뤄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또 AS도 받아볼 텐데요. 시세 체크해 보기 전에 한 번 더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STO, 이 토큰증권의 시장이 이제 개화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에게 계속해서 자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소 쪽에서도 11월 말에 금융위 쪽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서 STO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중으로 장내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개화 초입 단계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토큰 증권의 산업이 본격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죠. K옥션과 갤럭시아 SM이 어제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28% 정도 급등했습니다. 핑거나 IT센, 위메이드, 서울옥션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STO 테마 자체가 11% 정도 어제 하루 동안 올랐고요. 이쪽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던가 NFT 관련된 종목들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체크해보면 K옥션이나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각각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는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게더 아트와 서울옥션 블루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금융감독원 쪽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쿠사마 야오이의 호박이라던가 앤디 워홀의 달러사인 같은 이러한 작품들을 이제 정말 작은 단위부터 투자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STO 장외거래 중개업체를 했고요. 갤럭시아 SM에서 이쪽에 지분을 12%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핑거는 국내 처음으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IT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 관련주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사우디 쪽에서 이 STO와 관련해서 부동산 기업 두 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생골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STO 시장에서도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이나 니켈이나 구리 같은 쪽도 STO 토큰 증권으로 거래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도 키움증권이나 블록체인 기업과 함께 STO 관련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STO는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것에 투자한다라고 좀 정리를 드렸었어요. 토큰 증권이라는 뜻이고 증권이 음식이라고 하면 토큰 증권은 이 증권을 음식을 담는 그릇의 한 종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부동산부터 미술품, 음악이나 웹툰의 IP 그리고 ETF 채권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확실히 이 실물증권, 전자증권과는 다르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탈중앙화 기법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조각 투자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토큰 증권 시장의 규모가 367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게 업계 추측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관련해서 더 이 시장은 커질 것이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증권사들도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빠르게 여기서 또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그리고 KB나 신한투자증권 등등에서 STO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도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개발이나 투자 현황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 앞서 얘기 드렸듯이 부동산, 미술품, 가축도 있고요. 공연이나 전시, 음악의 저작권 등등 여러 가지 분야 쪽에서 발빠르게 이제 선점하려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9월에 업계 최초로 토큰 증권의 발행 인프라를 구축했고 시범 발행을 완료했고요. 미래에셋은 SK텔레콤과 손을 잡았고 보시는 것처럼 KB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신한투자증권까지 모두 다 관련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도 같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죠. 앞서 보셨듯이 관련주가 정말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술품을 거래하는 그러한 미술품 관련된 서울옥션이나 K옥션 등등부터 해서 증권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까지 모두 다 묶이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리포트를 내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찐수혜주다, 대장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STO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건데
갤럭시아 토큰을 출시해서 이미 실제로 상장과 유통이 진행되고 있고요. 토큰 보관이 가능한 블록체인의 기반인 지갑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O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듯이 워낙에 무궁무진하게 산업 분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P의 선제적인 확보가 관건인데 핵심 IP를 이미 대거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다른 플랫폼 쪽에서 단일 IP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쪽은 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 산업인 신재생 에너지나 탄소 배출권뿐만 아니라 항공, 금융이나 경주마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등도 STO로 거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장외 거래 중개업체인 한국 ST 거래를 설립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를 설명한 상황에서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찐수해주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 이 STO 관련주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금 관련주도 시장에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금의 가격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죠. IT센과 엘컴텍 각각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어제장에서 많이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안전자산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파월의 비둘기적 발언,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 등등 덕분에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년에 반감기도 있는데 이게 4년에 한 번씩 오는 걸로 비트코인의 채굴 관련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2016년쯤에 실제 반감기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30배 정도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내년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라갔어요.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이 각각 20%가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여기서 또 볼만한 종목은 없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고요. 앞서 NFT 관련주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잠시 후에 민영 앵커가 살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가나 안 가나 체크해 볼 텐데요. 모든 지표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해운주 주목해보자라고 브리핑 드렸었는데 BDI가 연중 최고치 경신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도 케이프선의 시황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부동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파나마 운하의 병목이 장기화되면서 선박의 공급이 부족합니다. 항만의 혼잡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해운주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만 해도 이렇게 7에서 8%, 대한해운은 17%, 페노션 15%가량 올랐었는데 어제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크게 오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까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도 참 관심 받고 단발적으로 지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긴 시각 시세를 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혹은 STO, 토큰 증권 그리고 또 NFT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살짝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NFT 너무 오랜만에 꺼내드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한 2년여 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비트코인 올라가고 가상화폐 거래소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하고 토큰 증권이 엄청난 급등 그리고 P2E 종목 까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테마는 NFT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되는 시점에 때마침 NFT 관련한 뉴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NFT 1거래량이 6월 말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혹은 카카오나 위메이드 등에서 NFT 서비스나 NFT로 본인들의 IP를 내고 있다라는 등의 이야기가 들려와서 NFT 모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세계의 등기부 등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추적과 저장이 가능한 디지털 파일입니다. STO, 이 토큰 증권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STO는 증권의 토큰화이고요. NFT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TO는 대체가 가능한데 NFT는 대체 불가능입니다. 특히
특정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나의 등기부 등본, 내 소유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보이는 저희 투자뉴스 7 첫 번째 캡처 화면입니다. 이 사진을 블록체인 NFT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사진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경우 이것은 제 소유권을 그때 가서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명확한 디지털 세계의 나의 주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소유권. NFT가 등장한 이유는 당연히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희소성입니다. 현물 자산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우표 수집하시는 분들에게는 우표 같은 그런 나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무언가가 될 수 있겠죠. 혹은 프리미엄 운동화를 수집하시는 분들에겐 또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NFT가 처음 등장했을 때 엄청 이슈가 됐었죠. 당시에 디지털 예술가 비플의 NFT 작품이 700억 넘게 팔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트위터의 CEO, 트위터의 창업자의 첫 번째 트윗이 32억 원의 경매 낙찰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첫 번째 트윗의 NFT가 이 정도 금액의 낙찰을 받았었죠. 그러다 시장에서 관심이 싹 사라졌었는데 지금 토큰 증권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NFT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NFT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뭐 확장된다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게임이나 엔터 혹은 미술 경매품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아이템과 캐릭터를 NFT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FT 관련주 하면 게임주가 같이 거론이 됩니다. 엔터 같은 경우도 NFT 플랫폼 사업을 한다던가 아이돌의 뭐 굿즈를 NFT화 시킨다던가도 가능할 겁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사업 등이 꽤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과 뭐 NFT 혹은 코인의 급등 등이 맞물리면서 게임주가 강세를 나타냈어요. 위메이드 혹은 플레이위드, 컴투스홀딩스, 네오위즈홀딩스 등이 주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SK증권에서 게임 섹터에 대한 내년도 기대감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강세였는데요. NFT 이슈와 이런 내년도 신작, 실적에 대한 기대 등을 같이 놓고 본다면 게임주가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함께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과 섹터 전략 진만쌤과 챙겨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대한 코멘트부터 듣겠습니다. 어젠 지수는 오르긴 했는데 좀 특정 종목군들의 쏠림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종목들의 상승이 보이는 건 반갑기도 합니다. 뭐 반대급부일까요? 여기저기 종목들의 하락도 좀 뜬금없이 크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 전략 챙겨주세요. 네, 뭐 금요일날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에코프로 BM이 수주 공시가 나오게 됨으로써 다들 아마 예상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릴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보통 세론 뉴스로 많이 작용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유구한 전통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지 여부가 좀 귀추가 되었는데 뭐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오르면은 에코프로가 떨어졌고요. 에코프로가 이제 BM이 떨어지면 에코프로가 다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그렇게 방향성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도 나오고 분명히 대세 상승이 나오는 섹터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건 부분들은 맞는데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여기서 더 가려면 뭔가 조금 더 시장 자체 훈풍이 좀 더 불어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닥권에서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려고 하려면은 뭐 리튬 가격 상승 혹은 이제 판매량 증가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와야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매크로 지표는 뭐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멘텀 자체가 조금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단부에 있는 섹터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간단의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 섹터 보시면 어제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네. AI 관련 섹터 혹은 로봇 섹터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좀 일부 있었고요. 이
공백을 조금 방산 쪽도 살짝 메꾸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혹은 이제 STO나 여러 가지 요소들도 많이 조금 이제 메꿔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특정 섹터에 돈이 몰리고 가는 종목만 가는 상세가 이어지고 있다. 즉 개별주 장세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미국장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만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쁘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도 엄청나게 낙폭을 보여주기보다 특정 종목군 혹은 섹터에 돈이 많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특정 섹터에 돈이 몰린다에 2차 전지도 들어갈까요? 궁금하네요. 에코프로 BM에 대한 뭐 보유자 전략과 진만쌤이 지난주부터 해서 전액 같은 이제 조금 소외됐던 쪽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었거든요. 실제로 어제 굉장히 강했던 건 또 전액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액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살짝 해주세요. 네, 뭐 에코프로비엠 관련된 코멘트를 드리자 보면 그 수주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뜯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24년도에 매출이 좀 적게 잡혀 있습니다. 즉 이제 24년도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가 마지막 라인에 진입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추가적인 성장을 보여주기는 제한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말하면 24년도까지만 버티게 되면은 25, 26, 27년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매출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하는 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일단은 당분간 2차 전지가 대세 상승을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내년도 중순 정도 같이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뭐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기회는 다시 존재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올라가기는 제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 전해질이나 전해액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도 LFP 관련된 이슈들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엔캠 경우 제가 지속 강조는 드렸었는데 어제 오랜만에 조금 뒷심을 좀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엔캠이 또 오르게 되면 첨보나 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이제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 조금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 마찬가지로 대세 상승을 보여주기엔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적정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세론 뉴스로 좀 작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과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전략 챙겨주셨고요.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했고 어제 국내에서도 대형주 제외하고 반도체 소부장에서 꽤 많이 내렸어요. 주성엔지,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SNF텍은 뭐 삼성 관련해서 조금 악재로 여겨지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빠진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지금 뭐 저가 매수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대응할까요? 네, 제가 당시에 말씀드려도 신규 매수를 이야기 드리기도 사실 좀 제한이 되고 신규 매수를 하실 거면은 물릴 것을 각오를 하고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대상에는 뭐 하나마이크론도 포함이 되고 주성 엔지니어링 혹은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막 엄청 싸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더 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많고 다만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애매하나 물릴 것을 각오하고 사기에는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결국엔 돌아 다시 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오버슈팅이 나왔던 그런 부담감을 좀 지워내는 그런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적정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걱정보다는 적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언제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이번 주 한 목요일, 금요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적정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좀 타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종목도 금방 또 많이 빠져갖고 좀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사이클 한번 더 다음 파동과 사이클을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12월 12일 날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에 그럼 좀 초점을 좀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주요 섹터에 대한 전략과 시장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요즘 이제 저한테 몇 달 전에 막 친구가 비트코인 사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친구가 부쩍 연락이 잦아요. 거봐.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코인 쪽에 관련해서 뭐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좀 웃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STO나 뭐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 이쪽에 대한 전략 주시면요. 네, 뭐 사실 코인 관련주들 보시면서 정말 코인 상승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이제 빠질 자리에서 절대 안 빠지고요. 그만큼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국내로 보시게 되면은 워낙 이제 많은 종목들이 한 번 정도 이제 올랐다가 내려왔고, 그런 뭐 좀 사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은데, 일단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 국내에서 코인 관련주들은 좀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존재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운영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간접 투자의 목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많이 붙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어제 보시면은 뭐 우리기술투자나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이제 매수 주체를 보시게 되면 또 외국인들이 또 고점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당장 팔기보다는 어느 정도 뭐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격정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이제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시세는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코인이 상당히 올랐다 떨어졌다 보다는 거래량 자체가 늘었다라는 점에서 좀 유의미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고, 사실 코인은 저도 이제 얼마만큼 오를지 여부는 좀 이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량 비트코인이 빠질 수도 언제든지 빠져도 될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마찬가지로 코인 관련주들 투자도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 물릴 각오를 하고, 혹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도 추가적인 상승 먹을 거리는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관련해서 뭐 분명히 이제 우리기술투자, 하나증권 같은 대장주를 잡아보시는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또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이제 사실 빗썸 관련주들이 예전에 작년에 재작년 같은 이제 비렌트가 있었죠. 근데 지금 거래 정지 중이어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시장에 몇몇 이제 주체가 많이 없는데, 빗썸이 지금 꽤나 거래 대금을 많이 따라왔습니다. 뭐 수수료 무료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많이 따라왔는데, 빗썸 관련주의 T사이언티픽이 그래도 조금 이제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서 조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투자하시는 게 가장 마음은 편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T사이언티픽이 조금 더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STO죠? 네. 맞네요. 네, STO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이제 STO 관련주들도 조금 더 추가적인 시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과열 구간에 진입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마찬가지로 대장주들이 이제 단기 과열, 뭐 단일가 거래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거래량이 줄게 되면서 단기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 아마 오늘마저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아마 단일가 거래에 들어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시세 자체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러면은 1등주가 쉬어가는데 2등, 3등주가 시세를 받기에는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구간들이기 네. 때문에 신규를 진입하실 분들께서는 그런 이제 단기 조정 때의 매수 주체를 좀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하시기에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기 뭐 2%, 3% 혹은 5% 정도의 단기 트레이딩 하기만 좋은 자리만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옥션이나 갤럭시 SM과 같은 종목들 엄청난 단기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대응하신다면 조정 시 매수해서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살펴보자 의견 주셨고, 코인 관련해서는 빗썸 관련주인 T사이언티픽을 얘기해 주셨어요. 약간 T사이언티픽은 좀 왜 괜히 겹치는 것도 없는데 약간 타이타닉 이런 좀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좀 외우시기 쉽게 T사이언티픽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NFT 얘기 오랜만에 정말 꺼냈습니다. 뭐 STO, 뭐 코인 이런 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 NFT도 같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 겹치는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NFT 관련해서 겹치는 거 좀 제하고 본다면 게임주로 한번 뭐 축약을 해서 전략을 세워보고 싶어요. 내년도 게임 좀 긍정의 의견 많이 나오네요. 네, 뭐 금리 인하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의 관점을 잡았을 때 뭐 6개월 선행 지표로 조금 게임주들의 흐름이 좋은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게임이 잘 돼서 가기보다는 지금 코인 가격, 예를 들어 위메이드 위믹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가격 이제 상승이 무섭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오버슈팅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고점을 돌파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나, 사실 이제 코인 가격의 귀추가 돼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밸류 평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이제 위메이드의 주가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예측할 수 있을 만한 범위 혹은 이제 적정한 밸류 평가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 자체가 잘 되는 건 전혀 아닌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업이 잘 안 되는데 이제 부업으로 주가가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저는 일단은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나 분명히 한 번 정도 강하게 꺾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나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는다라고 하면 이제 위메이드 그룹 쪽은 이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기업들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세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나 꼭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잘 지키시길 바라겠고 NFT 시장도 분명히 STO 시장이 쉬어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과열에 진입이 되어 있을 때 이런 불이 옆쪽으로 이제 들러붙을 상황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세는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투스 홀딩스나 위메이드 그룹주들은 한 번 정도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경계가 모호하죠. STO 관련주에도 들어가 있고 NFT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정받을 때 NFT 쪽이 관심을 단기적으로 받게 된다면 관련해서 뭐 게임주에 대한 전략을 잠시 세워봤습니다. 이제 진만스픽 보겠습니다. 방산주 얘기해 주시네요. 조용히 시세 분출.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 방산주 강했고 어제장에 다른 쪽에 관심 다 쏠려 있을 때도 소리 없이 조금씩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방산주 탑픽은요? 네, 방산주 탑픽 두 종목 말씀드리자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센 종목 두 개 말씀을 드리려고 현대로템도 또 은근히 또 어제 이 거래 정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사실 들리는 좋은 기사들에 비해서 사실 주가는 조금 더 하단부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런 응집된 힘이 또 분출이 되고 상대적으로 수급이 또 이쪽으로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두 종목 한번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 끌고 가시면은 한번 정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로템 어제 염정차장님도 얘기 주셨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진만쌤이 11월 14일에 또 진만스픽으로 주셨던 종목이네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시장의 각 이슈들,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진만쌤과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